안녕하세요, 벨무비입니다. 2025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2025년 상반기 한국 BL 드라마 소개에 이어 하반기 한국 BL 드라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어떤 배우들과 어떤 로맨스들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같이 한번 만나보실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슨 소리야? 첫 번째 드라마는 클로즈 투 유입니다. 이 드라마는 옴니버스 형식의 로맨스 BL 드라마로 4개의 단편 러브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만약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면 믿을 거야 라는 질문처럼 친구 관계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순간, 다시 재회하는 순간 등의 여러 모양의 감정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자전거를 타고는 대학 진학 후 떨어져 지낼 것이라는 현실 앞에서 도화는 부모님이 안 계신 집으로 제이유를 초대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밤을 보내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그들의 모습은 영원할 것만 같던 우정이 낯선 설렘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정인가 사랑인가? 그 모호한 경계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요. 나머지 에피소드인 우정 팔찌, 마지막 일기, 선셋 대로 역시 가장 솔직하고 은밀한 감정의 순간을 담은 8명의 남자들의 4가지 로맨스를 보여줍니다. 지금처럼이라도 보고 싶은데. 두 번째 드라마는 이름 모를 계절입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클로즈 투 유의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인 도환과 재율의 고등학교 시절과 졸업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고등학생 때의 도환은 절친 재율과의 남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매우 다르면서도 가까운 사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묘한 긴장과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작은 제스처 하나에도 설렘과 불안함이 교차하게 되죠. 다 아는 수가 있지. 그리고 대학 진학 후 도환과 재율은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요. 우리 집 놀러 올래? 친구 이상의 관계로 이어질지 갈등과 선택을 겪게 되는 두 사람. 과연 두 사람은 어떤 러브 스토리를 그려낼 수 있을까요? 셋이서 이런데 자주 올 거야. 그러게, 여기 좋다. 다음에 또 오자. 날이 더워 땀이 났고 풀벌레 소리도 가득했다. 그 계절은 봄도 여름도 아닌. 세 번째 드라마는 불공정 연애입니다. 우혁은 취업 준비를 위해 서울에 올라왔지만 높은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우연히 오래전 알았던 온유형을 재회하게 되면서 서로 동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돕던 우혁은 온유의 이상한 행동과 강한 관심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온유는 우혁의 일상에 과도한 간섭을 하기 시작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불균형적이고 불공정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우혁은 감사함과 부담감 사이에서 온유의 강한 태도와 감정의 혼란을 동시에 느끼며 미묘한 감정과 긴장감이 연속됩니다. 과연 두 사람의 불공정한 관계는 어떤 로맨스를 보여줄까요? 아니 그게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할까요? 네 번째 드라마는 스윗하트 서비스입니다. 유하는 취업을 준비하며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취준생입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들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불안정한 상황이죠. 한편 결혼 압박에 지친 워커홀릭 민우는 딱 한 달 동안 남자친구 역할을 해줄 사람을 고용해 가족과 주변의 결혼 강요를 피하려 하는데요. 유하는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며 진상 고객들에 지쳐가던 중 완전한 비밀 유지, 주 1회 만남, 필요한 순간의 전화, 이 3가지만 지키면 큰 돈을 지급하겠다는 민우의 애인 대행 제안을 받게 됩니다. 조건과 목표가 명확한 두 사람의 계약. 그런데 가짜 연기를 하던 두 사람은
자꾸만 서로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생각 없습니까? 가짜가 진짜로 바뀌는 두 사람의 로맨스. 과연 어떤 결말을 보여줄까요? 다섯 번째 드라마는 거짓말, 뱀파이어가 어딨어입니다. 인간 세상에 숨어 사는 뱀파이어 룸메이트들과 그들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순수한 시골 청년이 한 지붕 아래에서 펼치는 아찔하고 짜릿한 청춘 동거 로맨스 드라마인데요. 도시로 상경한 순수 청년 동화. 운 좋게 멋진 쉐어하우스에 입주하고 친절한 대학 동기들인 하우스메이트들을 만납니다. 동화는 이들이 아낌없이 먹을 것과 생필품을 나눠주는 것을 보며 감격하지만 사실 이들은 인간의 피를 갈망하는 뱀파이어 4인방이었죠. 그중 리더이자 가장 이성적인 주원은 동화를 향한 동족들의 본능적인 욕망을 철저히 막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주원은 동화에게 자꾸만 흔들리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들의 아슬아슬한 동거 속에서 어떤 로맨스들이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섯 번째 드라마는 최애가 나타났다입니다. 평범한 어느 날 고등학교 선생님 애주는 자신이 열렬히 덕질하는 아이돌 A1의 멤버 시열과 학교 복도에서 마주치는 충격적인 현실을 맞이합니다. 따뜻하고 아늑하고 친절한 단연코 세상에서 제일 감미로운 사고였다. 더 놀라운 건 그의 학교가 아이돌 촬영 장소로 선정되었다는 매일 건데요. 잘 숨어 다니던 나였는데. 내 말 들었지? 시열이 프로그램 촬영 때문에 학교에 머물게 되면서 애진과 계속 마주치게 되죠. 시열이 네가 여기 나타나. 시열은 애진에게 함께 진행하는 공동 교사 역할을 제안하고 애진은 자신의 숨겨진 아이돌 덕질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면서 촬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따 또 봐요, 혜준이 형. 하지만 촬영이 계속될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이 끌리고 단순한 팬과 아이돌 관계를 넘어 서로에 대한 감정이 발전해 나갑니다. 잠깐만요. 나의 덕질 스타와 팬의 로맨스는 어떤 사랑을 보여줄까요? 내가 말이야, 운명적인 사랑이 아주 이루어질 아주 수 오랫동안 있을까요? 널 좋아했다고 말하면 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일지 궁금해. 3년 전 인생 일곱 최대 번째 암흑기 드라마는 복숭아꽃이 생각했던 피었습니다입니다. 연애 경험이 없는 주인공 도화는 거짓말처럼 다양한 사랑의 신호를 받으며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사랑하고 싶은 주인공 도화에게 다가오는 3명의 남자들. 일은 잘하지만 싸늘한 회사 직속 상사 전현상, 플러팅 장인 밀당의 고수 카페 알바 연하남 연하람. 유도가 좋아하는 사람. 아기 시절부터 봐서 이제는 너무 익숙한 국가대표 출신 남사친 택견까지 세 사람과 각각 폭풍 같은 연애 시그널에 휘말리게 됩니다. 형못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사랑과 안 돼요? 첫사랑의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도화를 중심으로 몰아치는 운명의 소용돌이. 첫 키스의 주인공은 과연 최종 사랑의 작대기는 누구에게로 향하게 될까요? 여덟 번째 드라마는 비영전 도깨비의 주인입니다. 배우를 꿈꾸며 서울에 올라온 시골 청년 근복은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전기를 흡수하지 못해 고통받던 도깨비 왕 비염과 엮이며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비영에 충직한 호위무사 길딸, 천년 전 길딸을 짝사랑했던 구미호 지기까지 얽히면서 이들의 쉐어하우스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근복은 새 요괴의 집착과 오해 속에서 귀신들의 표적이 되고 마는데요. 도깨비 왕 비영, 그리고 그의 주인 근복, 전기 흡수라는 생존의 계약으로 시작된 이들의 관계는 천년의 기억과 운명을 초월하는 가장 특별한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찾습니다. 난 바닥에 처박혀서 울 때가 제일 예쁜데. 나 잘하는 거 많은데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몸종이 뭔지 알려줄까? 보기도 아까울 만큼 예쁩니다. 반하게 했으면 책임지시란 말입니다. 자기야. 이딴 데서 사람이 살 수가 있다고?
9번째 드라마는 천둥구름 비바람입니다. 화장실에서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주인공 차라리 정한은 우리 집으로 능력 들어와. 있고 냉정하며 너네 오만한 집은- 개인주의자입니다. 너네 집- 서른을 맞아 완벽한 어른이 되었다고 믿는 그에게 나 원래 돌아가신 그래, 작은 금방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거의 잊고 그거 살았던 끝날 거야. 사촌 1조가 나타나게 나 너랑 되는데요. 연애하고 싶어. 뭐? 1조는 돈도 너랑 제대로 집도 연애하는 직업도 거야. 없이 아픈 아버지를 간호하다 해보고 모든 것을 잃은 빈털털이었죠. 싶어. 왜 말이 안 돼? 정한은 1조에게 당연히 약간의 말로 해, 동정심을 느끼고 사촌이잖아. 그에게 잠시 머물 곳과 도움을 제공하는데요. 어느 날 술에 취한 정한에게 그렇게 충동적으로 입을 맞추며 정한을 향한 짝사랑을 고백하는 1조. 정한아. 1조는 그 후 좀 담석증으로 좋아해. 입원하고 까칠한 정한은 400만 원의 수술비를 대신 지불합니다. 정한은 이 빚을 몸으로 때우라고 하며 1조의 모든 권리는 서정한이 갖는다는 계약을 제안해 1조는 그의 집에서 살며 시중을 들게 되는데요. 무심했던 정한은 순수하고 필사적인 1조에게 점차 끌리며 관계는 육체적, 감정적으로 깊어지고 1조에게 강한 집착과 소유욕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냉정했던 정한의 세계를 무너뜨린 천둥구름, 비바람 같은 사랑. 과연 이 두 남자는 불공정했던 시작을 넘어 서로의 모든 것을 바꾼 진실한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열 번째 드라마는 잘못 울린 전화입니다.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찾으며 죽겠다고 전화를 한 남자 태희와 그 전화를 우연히 받은 남자 수연, 그리고 헤어진 여자친구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뭐? 술에 취해 전화로 죽겠다고 난리치는 태희가 걱정되어 수연은 태희를 찾아가 진정을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는 태희와 자신도 모르게 태희에게 마음이 가는 수연. 잘못 울린 전화 한 통이 운명적인 사랑으로 이어질지 두 사람의 로맨스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2025년 하반기에 공개된 한국 BL 드라마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해진 배우나 꼭 보고 싶은 작품이 하나쯤은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저에게도 참 특별한 해였습니다. BL 무비를 통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고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덕분에 채널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2026년 되시길 바랍니다. 벨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